시험이 끝났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만 보고 나면은 꼭 한두 문제 이게 헷갈려서 틀렸다. 이거 아는 건데 그냥 고쳐서 틀린 거예요. 내가 원래 골랐던 답이 맞는데 괜히 고쳐서 그런 거예요. 이런 멘트 어머님들 너무 익숙하시죠? 근데 사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예전에 시험 볼 때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해봤는데요. 근데 왜 시험만 보면 이렇게 헷갈리고 또 왜 고치면 그 고친 답 왜 꼭 틀리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그 중간고사 시험 보고 헷갈려서 틀렸다고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아들 때문에 열받은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중3 중간고사라 이제는 시험에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번 시험에서도 여지없이 고쳐서 틀린 문제가 과목별로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아직 중학생이라서 한 문제로 등급이 나뉘고 대입에 영향을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냐.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 문제는 우리 반 애들 거의 틀렸다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고등학교 가면 아무리 5등급제로 바뀌었어도 한두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날리면 등급이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마다 반복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런 버릇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진짜 단골 멘트죠. 아는데 고쳐서 틀렸다. 그런데 그게 이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뭐 시험마다 매번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거는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지요. 헷갈리는 문제를 고쳐서 틀렸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오답을 정확히만 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요. 오답만 한다고 그런 행동이 고쳐지진 않아요. 오답도 이제 애들이 할 때는 해설을 보거나 뭐 선생님 설명 듣고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 완전 똑같은 그 성질까지도 똑같은 문제라면은 다음에 안 틀릴지 몰라도 이 헷갈려서 고치고 틀리고 하는 이런 거는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학생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든지 사고 과정의 측면에서도 좀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부 마음의 측면에서도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다 배운 게 입력이 되었길래 문제를 틀렸는지, 배운 걸 외우거나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 정확히 이해하거나 암기하지 못하고 대충 이해하고 대충 암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억된 정보의 인출 과정이 또 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념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문제 풀 때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잘 모를 때 그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답이 헷갈리는 이유를 좀 들어보고 공부 과정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처음 배울 때 얘가 대충 이해하거나 대충 암기를 하면요. 문제 풀 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 문제를 푸는데 예외적인 예시들을 좀 등한시해서 헷갈리고 틀리는 애들은요. 공부를 꼼꼼히 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다음 중 어법이 맞는 문장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또 해석도 돼야 되고요. 문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하나씩 그 문법적인 조건을 좀 따져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법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과 또 단어의 뜻 이런 것까지 다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헷갈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배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연습을 자꾸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정교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정교화된 부분이 약하다.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보면요. 얘가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애들 혼자서 자기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애들은 내가 해석을 좀 틀리게 했구나. 아니면 요 조건을 기억을 못했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야, 너 조금 확실하게 외우고 이해하자. 이 정도로 조언해 주시지.
아이가 이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씩 조건을 따지는 것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틀린 것인지, 그 조건을 다 잘 기억하지 못해서 틀린 것인지, 그런 차이를 알 수 있으면 얘가 공부할 때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코칭 받는 학생들한테 오답할 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짚어줘요. 특히 헷갈렸다 그럴 때는 더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알아도, 이렇게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도요, 아이의 공부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별 소용이 없어요. 이은주 박사님의 코칭 받기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멍키고 수업 시간을 보냈고 시험 전에는 책 한번 보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일단 잘 듣게 되고 전부 받아 적어요. 배운 내용이 이전보다 기억도 나고 이해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받아 적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험에서 틀려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왜 틀렸는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도 찾게 되고 인강이나 수업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관심 있게 들어요. 센터에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면서 이전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해보자,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 습관을 알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왜 헷갈리게 되었는지 그걸 알게 돼도요, 학생의 공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헷갈려서 고쳐서 틀리는 요게 계속 일어나요.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는 이게 고쳐서 틀리는 걸 버릇이라고 그러면서 이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셨는데요. 맞아요. 이게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이고 행동의 습관이에요. 이게 매일 하는 행동도 아닌데 습관이라니요. 이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런 걱정 드시죠. 그런데 제가 이런 습관이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학원에서 흔히 쓰는 협박처럼 들릴까 봐 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습관이 평생을 가기도 해요. 고쳐서 틀리는 건 전교 1등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쳐서 틀린 후에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고쳐서 계속 틀리는 행동이 습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내 잘못을 고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 차이를 결정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습관이 행동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는 늘 비슷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생길까요? 답이 서로 비슷해 보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거나 암기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답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그 개념이나 사건이나 공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머니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애들이 헷갈리고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헷갈리고 틀리는 애들,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래 고른 답이 맞았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 아는 건데 억울하게 틀렸다, 이건 아는 거야, 다음에는 수치 안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아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자기 발전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굉장히 방어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요, 중위권의 공부 마음, 중상위권의 공부 마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성적이 나올래도요, 공부 꽤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기는 해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특성이 있어요. 요 정도 했으면 되겠지, 요 정도 알면 그냥 됐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더 힘든 건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더 발전하겠다는 어떤 투지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쁜 상태는 아니야, 이런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시험 보면 헷갈리는 게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고치면 또 틀리고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 공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요, 이렇게 헷갈려서 고쳐서 틀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얘네들은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속상해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내가 아는데 틀렸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내가 그걸 제대로 생각을 못했고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점검을 해요. 시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배웠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게 그것까지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더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지금 그 차이가 좀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 중위권, 중상위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상위권, 최상위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공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야단치고 막,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최상위권이 못 되는 거야. 1등급 하는 애들 봐. 이렇게 얘네들은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최고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잖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주고 야단치면 얘네들이 바뀔까요? 아니요. 그럼 더 안 바뀌죠. 그렇게 애들을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뭘 이렇게 비교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있게 차근차근 응원을 하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대충 외우는 애들은요, 더 정교하게 외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한 번 해놓고 다 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많은 애들은 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즉각 그 성과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면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평가 문제집을 한번 쫙 풀고 야, 내가 그래도 이 문제집을 다 풀었으니까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한테 다른 학교 기출문제까지 풀려고 하면 얘가 그걸 의욕적으로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시키면 이제 마지못해서 하기는 해도 이게 성의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학생한테 그렇게 기출문제까지 더 풀어야 하는 이유를 좀 애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렇게 기출문제까지 끝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의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넘게 해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제공하고 아이가 그러면서 스스로 좀 힘들기는 하지만 내 능력이 확장되고 성장한다, 이런 걸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에 맞게 이런 격려와 코칭이 제공돼야지 효과가 더 좋지요. 이런 코칭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목표 설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아무리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도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두면요, 등급이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습관을 깨는 거는요, 힘든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혼자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좀 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헤매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마다 헷갈려서 고쳐서 틀리는 학생은요, 그런 행동을 그냥 내가 아는 거니까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자신의 공부 마음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해법은 있습니다. 이은주 박사의 개인 맞춤 상담과 코칭,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고민, 해답의 길을 찾아드립니다.